안녕하세요, 새내기할배입니다. 이번 영상은 맨발 걷기 원리 네 번째 주제로 어싱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맨발 걷기와 어싱을 거의 같은 말처럼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다른 말처럼 씁니다. 미국의 자료를 보면 어싱 또는 그라운딩과 베어푸트 워킹, 즉 맨발 걷기는 완전히 다른 건강법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싱은 주로 어싱 도구를 이용하는 건강법으로 발전하고 있고, 베어푸트 워킹은 말 그대로 맨발 걷기를 다룹니다. 베어푸트 워킹의 주요 관심사는 발 건강입니다. 최근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926화에서 맨발 걷기를 다루었는데 대체로 미국의 베어푸트 워킹 지지자들이 말하는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어싱에 대한 내용이나 효과는 단 한 컷도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어싱 또는 그라운딩을 담아내는 학문 영역이 없다 보니까 이 분야를 학문적 또는 과학적으로 다룬 연구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과학적 증거나 전문가다운 사람의 도움이 없이 KBS에서 어싱을 다루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어싱 또는 그라운딩은 학문적으로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관련 논문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영어로 어싱 또는 그라운딩이라고 하고 우리가 접지라는 낱말을 쓰는 이 말은 오래전부터 건축이나 전기를 다루는 산업 현장에 쓰여왔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어싱 또는 그라운딩의 대상은 전기기기나 설비 또는 산업 현장 근무자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기능은 전기기기나 설비 또는 근무자에게 발생한 정전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아주 간단히 만들어 본 접지 개념도입니다. 즉 접지 대상물을 전기가 잘 통하는 도선으로 땅과 연결한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싱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림에서 A가 정전기가 있는 도체인데 이것을 땅과 연결하여 어싱하면 C 그림과 같이 정전기가 사라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정전기 제거용 손목 밴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도 어싱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정전기 방지용 손목 밴드를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3,000원이 채 안 됩니다. 이거를 실내 어싱 도구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 제품으로 파는 어싱 용품은 이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산업 현장에서 쓰는 어싱 제품은 사람 몸에 생기는 정전기를 없애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여러 경로로 정전기가 생기는데 이때 발생한 정전기가 방전되거나 사람이 잘못 만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정전기 방지 도구를 쓰는 것입니다. 정전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은 제 채널의 영상 12번을 보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싱을 하면 사람의 피부에 생겨 쌓여있는 마찰 정전기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어싱 효과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는 금속으로 된 문고리를 잡기가 겁이 납니다. 빠지직하는 정전기가 자주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고리를 잡으면 왜 정전기가 생길까요? 이 그림이 대전서열입니다. 대전서열이란 두 물질을 마찰시켰을 때 전자를 얻고 잃는 순서를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듯 사람의 피부는 전자를 주로 뺏깁니다. 사람들이 금속 문고리를 잡으면 이 대전서열 기준에 따라 피부에서 문고리로 전자가 옮겨갑니다. 즉 사람은 플러스 정전기, 문고리는 마이너스 정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고리에 쌓인 전자가 정전 용량을 넘어서면 방전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튀는 것이죠. 그런데 어싱을 하면 사람 피부 겉면에 쌓여있던 양성의 정전기가 땅의 자유전자를 받아 중성이 됩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의 한 아마추어 과학자가 몸속에 전기가 있고 이 전기가 여러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몸속 전기로만 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활성산소총, 즉 ROS에 의한 정전기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아마추어 과학자가 클린턴 오보입니다. 이것이 2007년도 미국의 어떤 대체의학 전문지에 실렸던 연구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이 Can Electrons Act as Antioxidant? 즉 자유전자가 항산화제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미국에서는 적어도 이때부터 몸속 전기를 활성산소 정전기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제가 미국의 한 의학 전문 사이트에서 염증에 관한 어싱 효과라는 논문을 검색한 후 비슷한 논문을 찾아본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비슷한 내용을 다룬 논문이 무려 90개가량 나왔습니다. 활성산소는 56번과 58번 영상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서 생기는 최초의 활성산소는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입니다. SOD라는 효소가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을 모두 과산화수소로 바꿉니다. 과산화수소가 전자를 얻으면 아주 강력한 프리 라디칼인 수산화 라디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수산화 라디칼이 매우 위험한 물질인데 한편으로는 면역 기능에도 쓰입니다. 백혈구가 세균을 만나면 수산화 라디칼을 만들어 세균을 죽입니다. 수산화 라디칼은 아주 강력한 프리 라디칼로 발생하면 곧바로 몸의 모든 물질을 공격해 전자를 뺏습니다. 전자를 뺏는다는 것은 그 물질을 상하게 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이 프리 라디칼의 라디칼 반응 과정입니다. 여기서 A, B, C, D 물질은 우리 몸속의 어떤 물질입니다. 이것은 세포막일 수도 있고 DNA일 수도 있고 지방이나 단백질 또는 탄수화물 같은 영양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물질은 미네랄을 제외하면 모두 중성입니다. 중성이 어떤 물질이 전자를 뺏기면 그 물질은 양전하를 띤 라디칼 물질이 됩니다. 닉 레인이 지은 산소, 세상을 만든 분자라는 책에 의하면 수산화 라디칼이 세포당 초당 평균 50개 정도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포 개수를 30조 개로 추정했을 때 계산해 보면 우리 몸에서는 초당 1500조 개의 수산화 라디칼이 생깁니다. 1500조 개의 전하가 어느 정도의 전압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프리 라디칼에 의한 플러스의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산화 라디칼의 공격으로 우리 몸에 라디칼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이 라디칼이 거의 모두 양전하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프리 라디칼에 의한 양의 전압, 즉 양의 정전기가 생깁니다. 이 정전기는 앞서 살펴본 몸 겉면, 즉 피부에 생기는 마찰 정전기와 같은 양의 정전기입니다. 따라서 어싱의 메커니즘이 작동됩니다. 즉 몸 피부에 마찰 정전기와 똑같은 전기 흐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싱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몸이 양의 전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유전자가 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산화제는 활성산소, 즉 프리 라디칼에게 전자를 주고 자신은 착한 ROS, 즉 착한 활성산소종이 되는 물질입니다. 좀비 영화를 보면 가끔 좀비가 되고도 특이하게 다른 사람의 피를 탐내지 않는 착한 좀비가 나오는데 항산화제가 바로 그런 착한 좀비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착한 좀비도 좀비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대부분은 좀비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의하면 항산화 물질 중에서 비타민 C와 멜라토닌만이 좀비가 되지 않고 노폐물이 되어 빠져나갑니다. 비타민 E는 시간이 지나면 좀비가 된다고 합니다. 다른 항산화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산화된 항산화 물질을 멀쩡한 다른 항산화제가 환원시켜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Q10, 알파 리포산 이것들이 모두 잘 알려진 항산화 물질들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들 항산화제는 서로 돕고 삽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프리 라디칼인 수산화 라디칼이 세포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을 산화시킵니다. 여기서는 지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지질을 산화시킵니다. 지질 산화 과정은 이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화된 지질을 비타민 E가 환원시킵니다. 그리고 비타민 E 자신은 산화됩니다. 거듭말하지만 산화된다는 말은 활성산소 종 중에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비타민 E는 라디칼이 된 후 다른 항산화제보다 견디는 시간이 짧아 빨리 환원시켜주지 않으면 좀비, 즉 진짜 ROS가 됩니다. 대부분의 비타민 E는 비타민 C가 환원시킵니다. 비타민 C가 중요한 까닭은 스스로도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더 큰 역할은 비타민 E를 환원시켜주는 것입니다. 비타민 C는 물에 녹는 물질이고 비타민 E는 기름에 녹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지질막으로 되어 있는 세포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타민 E는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 즉 프리라디칼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처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산화제로서 비타민 E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2개의 활성산소 총을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불순물로 변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불순물이 되기 전에 전자를 받으면 다시 비타민 C가 됩니다. 비타민 C의 항산화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글루타치온이 비타민 C에게 전자를 줍니다. 이 글루타치온에게 알파 리포산이 전자를 주고 알파 리포산에게는 코엔자임 Q10이 코엔자임 Q10에게는 비타민 E가 전자를 줍니다. 물론 꼭 이 순서 그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항산화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이 원통을 우리 몸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몸 안에는 프리라디칼, 즉 활성산소와 항산화제 물질들, 그리고 산화된 항산화제가 뒤엉켜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 순간적으로 땅의 자유전자가 우리 몸으로 흐르는 전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전기로 연결되는 곳에 있던 모든 양전하가 땅속의 자유전자를 만나 중성이 됩니다. 어싱 중이었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땅의 자유전자가 양전하를 가진 프리라디칼들을 모두 중성으로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산화되어 있던 항산화제까지도 모두 환원시켜 줍니다. 이것이 어싱이 아주 특별한 항산화제인 까닭입니다. 제가 처음 맨발 걷기 영상을 만들면서 어싱이라고 쌍시옷을 쓴 말을 썼는데 어떤 분이 어싱이 표준말이라고 고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요. 솔직히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영어를 조금만 공부했다면 당연히 어싱이 아니라 어싱이 맞거든요. 영어의 nothing을 nothing으로 발음하는 한국인이 있을까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정말 어싱이 아니라 어싱이 대세이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어싱을 검색하면 어싱 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왜 일본식 발음인 어싱으로 정착되었을까 궁금해하다가 최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실 어싱, 그라운딩, 즉 접지 개념은 앞머리에서 말했듯이 전기나 건축과 관련된 산업에서는 매우 일반화된 개념이고 이론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및 공학 분야의 기술이 거의 모두 일본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어싱이나 그라운딩 개념도 틀림없이 일본을 통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식 발음인 어싱을 함께 받아들인 것이었죠. 어싱과 어싱의 관계는 아마도 배터리와 배터리 관계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영어의 배터리에 가깝게 배터리라고 발음할 수 있지만 일본식 발음인 배터리에 더 익숙해져 있기도 합니다. 저도 자주 배터리라고 발음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소한 맨발 걷기와 관련된 어싱은 이제부터라도 어싱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이야 어싱을 발음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니까 어싱이라고 한다지만 왜 우리가 어싱이라고 해야 하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터리 대신 배터리라고 더 자주 말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배터리가 표준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싱은 어싱이 아닌 어싱이 표준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커피를 코히라고 소리내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커피를 코히라고 합니다. 어싱을 보면 어쩐지 저는 코히가 생각납니다. 그렇지만 정말 재미없게도 저도 유튜브 영상 제목을 적을 때는 어싱을 함께 씁니다. 그래야 검색이 되고 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은 어싱을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클린턴 오버가 쓴 책 어싱에는 2개의 물리적 이론이 나옵니다. 하나가 오늘 설명한 자유전자 이론이고 다른 하나가 어싱의 우선 효과입니다. 우선 효과는 어싱이 전자파를 방어해 준다는 이론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